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초년에서 청년기까지 운과 중년기에서 노년기까지 운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나요? 당연히 평생 유복하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지만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행복하고 부유한 말년의 삶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초년운이 아무리 좋기로써니 중년은 말년운과는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초년운은 대개 부모운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기의 삶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기에 그 가치가 더욱 큽니다. 일평생 운이 좋으면 좋겠지만 운의 특성상 항상 좋은 운이기는 힘듭니다. 이는 초년운이 좋으면 말년운이 나쁘고 말년운이 좋으면 초년운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남들보다 먼저 이루었다고 기뻐하던 사람이 말년에는 오히려 뒤처지기도 하고 인생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더디게 가던 사람이 오히려 순탄한 길을 걷게 되기도 하니 말년운의 중요성은 참으로 큽니다. 실제로도 30대나 40대, 심지어 70대에도 운이 트이는 사람이 있죠. 말년의 운수가 좋아져서 무엇에 쓰겠냐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만약 지금 인생이 힘들더라도 앞으로 나아진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 누구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 후반기를 풍요롭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알아보고 반드시 이를 따라 하셔야 말년에 운이 트이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아주 큰 운이 오기 마련이며 하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평생 고생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라고 명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년이 편안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 5가지와 후천적으로 운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하셔서 새해에는 좋은 운들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 특징 첫 번째는 초년고생이 따릅니다. 말년운이 좋으신 분들의 경우 초년운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소년등과 일불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오르는 것이 제일 불행하다는 의미입니다. 젊은 나이에 출세하면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게 됩니다. 나는 금방 이런 자리에 올랐는데 저 사람들은 능력이 부족한 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처럼 초년부터 운이 빨리 찾아오게 되어 젊은 나이에 돈을 만지게 되면 자만해지고 또 경험 부족으로 금전적인 리스크가 커지게 되는데요. 평생 지금처럼 돈을 잘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대부분 말년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운이란 한정된 자원과 같습니다. 즉 자신이 잘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운의 기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50대 초반 이후로 대운이 찾아오는 사람이 가장 안정적인 사주로 이 시기에는 자식이 사고를 치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큰 돈이 나갈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본인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식견이 넓어져 말년운이 좋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말년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장 큰 돈을 버는 것보다는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초년 중년의 금융 공부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새벽이 가까워올수록 어둠이 깊어지는 법입니다.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년의 최악의 운이 이어졌다면 곧 좋은 운으로 바뀐다는 징조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희망을 가지고 잘 버티셔야 합니다. 인생은 마지막까지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사람에게 큰 선물을 안겨준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 특징 2번째는 늘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은 말투에서부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미 좋은 운을 가졌거나 좋은 운이 오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행동을 합니다. 긍정적인 말은 신선하고 깨끗한 산소를 마시는 것과 같고, 부정적인 말은 배설물과 동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데요. 대기만 성형인 사람들은 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는지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늘 산소 같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큰 운을 받아서 부자가 될 사람이나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은 잘 먹었다라거나 배가 불러서 기분이 좋다 등의 말처럼 긍정적이고 운을 부르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운이 결코 곁에 오지 않을 사람들은 배 터져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사실 말에는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내가 뱉은 말은 가장 먼저 내가 듣게 되는데, 이는 나의 운을 듣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지요. 또한 관상학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만들어질 때 눈, 귀, 팔다리는 2개씩 만들어졌는데, 이는 균형에 맞게 치우침 없이 사용하라는 의미이고, 입처럼 하나밖에 없는 기관은 늘 소중히 여기고 절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라고 하는데요. 특히 그중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복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지만 복을 차버릴 수도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운이라는 게 별거 있겠습니까? 말년운에 좋은 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 입과 행동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 특징 3번째는 중년의 나이에 여러 경험으로 자신을 갈고 닦은 사람입니다. 나이 들어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극한의 인내심을 발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때를 기다리며 숱한 좌절과 실패를 극복하고 지금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초년에는 부모의 복으로 성장하지만 성인이 된 중년의 시기에 많은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 삶을 개척하느냐에 따라 말년운은 충분히 변화 가능합니다. 중년의 나이는 삶의 척추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여러 경험을 하며 탄탄하게 기초를 잘 세워야 하는데요. 많은 노력으로 재물과 인덕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와 재물을 잘 보관하고 관리해서 다음에 올 운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수확물을 걷어 들일 때가 있습니다. 재물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노력해서 얻은 것을 잘 관리해야 함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 특징 4번째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요. 말년에 돈복과 인복이 따르는 사람은 자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운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이 세상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입 밖으로 자주 말하셔야 운이 트이게 됩니다. 초년운, 중년운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말해야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며 앞으로 내 삶은 좋은 일들만 가득하다. 이처럼 자기 자신에게 호연지기를 행하셔야 합니다. 호연지기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믿음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면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후천운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스스로를 믿으셔야 합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 특징 5번째는 사람을 가려 사깁니다.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파리 뒤를 쫓으면 변소 주변이나 어슬렁거릴 것이고 꿀벌 뒤를 쫓으면 꽃밭을 함께 거닐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처럼 인생은 주변 환경에 따라 바뀝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삶이 꽃길이 될 수도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을 항상 곁에 두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사람에게 받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을 이미 초년에 많이 겪었기 때문인데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리듯 곁에 좋은 사람 100명이 있어도 해로운 사람 한 명이 내 인생을 망칩니다.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하루하루가 모여 한 달이 모여 1년이, 1년이 모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차이는 노후에 명확히 나타납니다. 아닌 인연은 단호하게 끊어내고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내 운을 트이게 하기 위해서도 인간관계에는 분명 가지치기가 필요하고 아닌 인연은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법정 스님은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쥔 화투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들은 돈을 벌고 모으고 지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상처를 받은 적도 있었고 배신을 당한 적도 있으며 싸움을 벌여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자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무에게나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말년운이 강한 사람들은 친분이 있는 대다수의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편입니다. 심지어 가깝게 지내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까칠하다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인간관계에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 대신 스스로 깊이 신뢰하는 소수의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대하며 끝까지 신의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철저하게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인간사 사주팔자에 관하여 복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사람은 많으나 후천적으로 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은 많이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후에 행운이 따르는 사람들은 인생을 좌우하는 후천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생을 뒤집는 후천운을 만드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베푸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덕은 쌓는 것이고 복은 받는 것이니 복보다는 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덕을 쌓지 않고서 복을 바라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인복 있는 사람들은 베풀고도 손해본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반면 인복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베풀고도 이를 다시 되돌려 받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베푼다는 것은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반드시 순환하고 이로 인해 다시 균형을 이룹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이든지 주면 언젠가 반드시 다시 얻게 됩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받는 일이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원리는 국가 간의 외교나 정치, 사회와 경제, 무역과 같은 모든 분야에 적용되지요. 가장 중요한 건 주더라도 좋은 것을 잘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악의를 품고 행동하면 나 역시 돌려받을 것이며 선의를 품고 행동하면 나 역시 돌려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도록 행동하셔야 됩니다. 세상 만사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오고 사람을 통해 커지게 됩니다. 큰 부를 얻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맥을 중요시합니다. 그들은 필요한 사람을 자기 곁에 두기 위해 어떠한 손실도 감수하죠. 각자 다 자신만의 운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이 내 주변에 모인다는 건 나에게 수많은 운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을 모이게 해야 될까요? 늘 주변 사람을 즐겁게 모이도록 하든지 주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든 자신의 강점을 살려 모여들게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운을 담을 그릇을 키우셔야 됩니다. 대인배는 앞선 자들을 인정하고 배우려 노력하지만 소인배는 앞선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반드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뿐 아니라 내가 행한 모든 일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나간 실패 하나하나에서도 교훈을 얻고 배움을 얻어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경계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하고 시련과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입니다. 대인은 교훈과 배움을 얻어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나 소인은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가 거듭된 실패를 반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에서 실패와 어려움이 많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지금까지 교훈을 찾고 다시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실패가 나의 그릇을 키워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운이 저절로 따르게 하는 밑거름이 돼줄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긍정적이고 포용하는 말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가장 복을 많이 까먹는 게 언상이라고 할 정도로 운을 부르는 요소 중에서도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것을 보며 그 사람의 운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언상은 운명에 영향을 미치고 운명을 만드는 초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태도가 그의 인격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방법 중 관상을 바꾸는 것이 있으나 좋은 관상으로 바꾸는 것은 시일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언상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명예가 높고 지위가 높아도 말에 품위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언상은 관상학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단번에 알려줍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복을 가장 많이 까먹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말은 어찌됐든 조심해야 합니다. 말에는 기운이 있습니다. 징징거리는 말투, 부정적으로 말하는 방식, 말하면서 인상 쓰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목소리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짜증스럽고 조악하다면 언상이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말을 했으면 끝맺음을 잘해야 하며 상대방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끝까지 경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면 주위의 사람이 저절로 모일 것이며 각자의 좋은 운이 나의 좋은 대운으로 이끌어줍니다. 다섯 번째는 작은 일에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작지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늘 여유롭게 유지하고 나쁜 일이 생겨도 쉽게 화를 내거나 흥분하지 않고 대범하게 상황을 잘 처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조금 어렵더라도 주어진 일에 항상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은 결국에 운이 왔을 때 제대로 운을 잡아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사소한 것에 기뻐하며 작은 행운도 크게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웃는 얼굴과 감사하다는 말을 습관처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주보다는 관상이, 관상보다는 심상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유형의 상은 무형의 마음에 의해 지배되어 변화합니다. 예컨대 부끄러운 일이 생기면 얼굴이 붉어지고 기쁜 일이 생기면 얼굴이 환해지며 화를 낼 때는 얼굴이 찌푸려집니다. 결국 운명을 바꾸는 힘은 오직 마음에 달렸습니다. 마음이 선량하면 빈천할 상이라도 부귀할 수 있고 그 마음이 불량하면 부귀할 상이라도 도리어 빈천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미소 지으며 남을 칭찬하세요. 말은 부드럽게 하고 격식과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은은하고 부드러운 미소는 운을 만들어낼 최고의 상인데요. 말도 복이 오도록 만들 수 있는데 미소 속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습니다. 미소를 머금고 하는 말은 부드럽고 유연함이 따라옵니다. 미소를 머금은 말에서는 향기가 납니다. 인상을 쓰고는 절대 좋은 말이 불가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남들의 장점을 발견하면 미소를 머금고 칭찬을 건네세요. 누구나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은은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신을 부정하지 마세요. 인간은 실수에 대한 자책과 반성을 통해 성장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큰 착각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자책을 하며
또 자신이 운이 없다는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하고 다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비난하고 자책하고 끙끙대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항상 나 자신과 타인을 칭찬해야 좋은 운이 들어옵니다. 늘 자신과 남을 칭찬하는 언어를 쓰는 습관이 돈복과 인복을 부르는 대운을 끌어당기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후천적으로 운을 불러오는 방법 6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말년운은 자신이 이룬 성과와 더불어 부부운과 자식운, 건강운 등이 함께 작용하여 영향을 끼칩니다. 마지막으로 말년운을 더욱 좋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일상에서 가볍게 다음 3가지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변화되는 여러분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 표정과 자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찡그린 얼굴은 부정적인 마음이 드러난 결과입니다. 미간의 주름은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쓸 때 생깁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나의 몸짓을 보고 무형의 마음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둘째, 패션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옷장을 열어보면 패턴이 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선호하던 스타일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색하고 이상하겠지만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해 보는 것 그 자체가 마음을 바꾸어 보겠다는 의지의 시작입니다. 셋째, 피부를 가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피부 상태가 좋다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원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피부는 오장육부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곳입니다. 때문에 피부가 좋다는 것은 수면 상태, 건강 상태, 섭식 상태, 마음 상태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요즘 인생은 3모작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1모작을 잘 살았다고 반드시 2모작, 3모작까지 잘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일찍 이루면 후반에 이룰 것이 없습니다. 초년에 운이 좋았던 분들이시라도 반드시 이 말을 명심하시고 말년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2024년 새해에는 청룡의 기운으로 모든 소망하는 일들 이루시고 걱정거리 없는 평온한 날들이 펼쳐지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더욱 활기차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노후의 지혜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